안 친한 사람들의 영화로 친해지기 안친영친 7화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네. 안녕하세요. 오디오가 물렸네요. 오늘도 코코님의 꿀 보이스와 함께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프닝은 그러지 마. 코코님이 해야 돼요. 그러지 마. 너무 부담스럽네. 저는 그 연기와 연출에 관심이 있는 코코입니다. 꿀 반갑습니다. 보이스 네, 코코님. 꿀보이스 코코입니다. 부담 주기. 네, 저는 영화 연출과 비평에 관심이 많은 정원입니다. 네, 저는 영화 연출에 아주 큰 관심이 있는 유자입니다. 네. 원래는 바로 다음에 한 분이 오셔야 되는데 그러네요. 소개가 페퍼님이 좀 당분간은 못 오실 것 같아요. 노페퍼? 예, 노페퍼, 아, 노모 오케이. 노모 페퍼는 아니고요. 예, 영원히 안 돌아오시는 건 아니고 썸데이 페퍼. 아쉽네요. 썸데이는 돌아올 거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예, 잘 지내시길 빌고요. 제 목소리에 좀 힘이 들어갔어요. 이게 뭐냐면은 저희가 촬영을 또 시작을 해가지고 그럼 네. 저희 이거 유튜브에서 저희 얼굴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건가요? 한번 시도는 해보고 있는데 이게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하지만 카메라와 함께 하고 있어서 제가 좀 많이 긴장을 하고 있다는 거. 연기에 관심 있다고 말을 해놓고 카메라 울렁증이 있다는 거. 아유, 그럴 수 있죠. 예,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목소리 엄청 떨리네 진짜. 지금 약간 어. 네, 평소에 코코님이 이러시지 않는데 얼굴도 좀 빨개지신 것 같고 빨개진 게 티가 나나? 요즘 화면상으로 좀 엄청- 티가 나네. 엄청 티나요. 지금 옆에 누구냐? 화염말관 정원님이 앉아 계시는데 지금 거진 제 머리 색깔이랑 비슷하잖아요. 네, 좀 온도 좀 낮추겠습니다. 아, 그게 돼? 아, 뮤턴트 아니에요, 뮤턴트? 온도 낮추겠습니다. 손이 지금 차가지고 가능해요. 네, 저희 오늘도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들으시는데 답답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네, 어쩔 수가 없잖아요. 시국이 시국이니까. 그렇죠. 디스 네. 시국 위다웃 페퍼. 저희 오늘 어떤 영화인가요? 네, 드디어 원 패턴대로 갈 수 있는 시간이 돌아왔네요. 네. 오늘 저희가 할 영화는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어느 가족입니다. 오. 이런 반응을 원한 건 아니었는데 네, 저희가 좀 거장들 위주로 네. 초장에 아주 기강을 좀 잡고 있어요. 누구 기강을 기강을 잡는 잡아요? 거였군요. 나의 기강? 아, 좀 기강을 좀 잡고 있는데 네, 좀 그래서 좀 부담이 됩니다. 본인의 기강을 잡느라 부담이 된다. 네, 좀 쉬운 사람 하지 그랬어요. 누가 강요해요? 강요를 했잖아요. 아니 본인이 원더풀 라이프 한다 그래가지고 딴 작품 골라봐라 그랬더니 이거 골라오신 거 아닙니까? 아니 원더풀 라이프를 할까 말까 하고 있었는데 정원님이 갑자기 옆에서 고레에다 히로카즈를 공부해보고 싶다. 그러니. 고레에다 히로카즈를 해야 된다는 듯이 아니 방금 하고 싶다 그랬는데 어떻게 그게 당위로 바뀝니까? 이게 근데 저 코코님한테 동의하는 게 제가 그래서 샤이닝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쵸? 맞아요. 샤이닝 크게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맞아. 아니 좋아는 합니다만 정원님이 하고 싶어하는 영화였죠. 맞아요. 샤이닝 조회수가 잘 나오더라고요. 효자예요, 효자. 네. 어느 가족도 그렇게 될 거예요. 네. 좋아하시는 분이 워낙 많잖아요. 그렇죠. 워낙 많죠. 저희가 또 거장이니까 좀 길게 또 좀 간단하게 좀 소개를 좀 하는 게 감독님 소개요? 소개를 네. 하는 게 또 맞지 않는 순서인가 맞는 네. 순서이지 않을까 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독 소개. 우리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님은요. 네. 영화 하기 전에 먼저 TV 다큐멘터리 연출로 시작하셨어요. 뭐 교육, 복지 등의 사회적 문제에 좀 관심이 많으시고 왜 웃으세요? 아이 코코님 반응이 너무 웃겨가지고. 뭐가요? 네, 아무튼 그런 사회적 문제에 관심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네. 사회적 문제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다큐멘터리를 만들러 그걸로 먼저 주목을 받으셨어요. 네. 그리고 영화계에는 1995년에 한상의 빛이라는 작품으로 데뷔를 하셨는데 입봉작부터 베니스 영화제에서 각본상을 수상을 하세요. 그 이후에도 뭐 다양한 영화를 만들고 또 영화를 상을 많이 수상을 하다가 네. 오늘의 영화 어느 가족으로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수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어떻게 보면 명실상부한 대표 감독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은 또 유독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많은 일본 감독님이신데 네. 어느 가족 몇만 들었었죠? 어느 가족이 한 17만 정도 들었었죠. 그러니까 네. 그게 수입 영화 치고서는 10만 넘는 게 굉장히 잘 드는 거로 알고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약간 예술 영화의 성격을 그쵸, 더 끼고 그쵸. 있으니까요. 더 네. 의미가 있죠. 이게 한국에서도 이렇게 성적이 좋았지만 일본에서도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님네의 영화들이 기존에는 관객이 많지 않았대요. 아 진짜요? 확실히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막 많은 관객들 상을 많이 받은 거에 비해서 그게 흥행을 하진 않았었는데 이 어느 적자를 면치 가족이 못했다. 적자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네. 막 이렇게 흥행을 했다 이런 영화들이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 어느 가족이 또 최고 흥행작으로 네. 알려져 있습니다. 최고 흥행작인데도 2018년도 작품 중에서 4위 정도? 흥행 4위? 일본에서요? 네, 1, 2, 3위가 다 애니메이션 극장판이더라고. 도라에몽 이런 게. 그러면 또 엄청나게 또 흥행한 거 아닌가요? 영화 중에서는 1등인 거죠. 그렇구나. 순수 영화 중에서는. 그렇구나. 원래 히로카즈 감독의 환상의 빛이 네. 되게 좀 미장센 중심의 영화라고 네네. 들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원더풀 라이프부터 좀 다큐멘터리적인 느낌을 좀 많이 보여주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걸어도에서 가족 영화 약간 그때부터? 이게 약간 계단이 있어요. 음. 네. 거기에서 이제 아무도 모른다도 그렇고 저희가 이번에 본 어느 가족도 그렇고 다큐 성향이 아직도 좀 약간 남아 있는 느낌이 네네. 들더라고요. 그 걸어도가 아무도 모른다보다 나중에 나온 영화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모른다부터 쭉 가족 영화네요? 아무도 모른다랑 이렇게 아버지가 된다인가요? 그렇게 아버지가 그렇게 된다. 아버지가 된다.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가 걸어도 이후 영화. 이후 영화. 네. 어쩜 일어날지도 몰라 기적도 그 영화도 가족 영화인가요? 이게 생각보다 좀 이름이 길어요. 어렵네요. 이름이 겁내 길어요. 겁내 길어. 네, 그것도 이제 좀 음. 가족 얘기를 좀 다루고 있죠. 네. 여기 아래 좋아요 나갈 거예요. 여기인가요? 구독, 좋아요. 감독 소개 이어갈까요? 아니면 여기서 그만할까요? 뭐 계속 해주세요. 네. 히로카즈 감독님은 영화계에 입봉하고 나서도 TV랑 영화를 병행하고 계세요. 네. 그 감독님 자서전에서 스스로 평가하길 그러니까 자기가 순수한 영화인이라기보다 텔레비전 방언이 된 변칙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이제 TV에 대한 애정도 굉장히 있으신 감독님이신데 그러다 보니까 그분의 영화에서 약간 다큐멘터리 터치들을 종종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느 가족의 그 후반 클라이막스에서도 그렇죠. 네, 그런 약간 다큐멘터리적인 연출을 볼 수 있었죠. 그렇죠. 네. 딱 그 정면으로 인터뷰를 하는 느낌의 네네.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 환상의 빛에서 시작된 건가요? 아마 그런 시작이? 원더풀 라이프부터 맞다. 시작이었을 제가 거예요.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작품이 원더풀 라이프였는데 환상의 빛이 이게 나왔어요. 잘못 나오셨구나. 네. 네. 그리고 사실 걸어도도 그렇고 태풍이 지나간 비인가요? 그 영화도 그렇고 네. 집이라는 되게 한정적인 공간에서 찍다 보니까 다큐멘터리 이외에도 좀 드라마 같은 색깔이 많이 묻어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렇네요. 맞아요. 히로카즈 영화들 중에서 뭐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아무도 모른다랑 어느 가족을 다른 이유로 둘 다 좋아하는데 순위를 매기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왜 어떤 이유인가요? 이유요? 이유. 지금 만드시는 거예요? 나 지금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너무 두 개가 너무 다른 느낌이라서
그러니까 아무도 모른다는 정말 다큐스러운 느낌이 들고 좀 먹먹한 느낌이 많이 들죠. 네, 어떻게 보면 둘 다 사실 먹먹한 소재지만 네. 아무도 모른다는 정말 약간 다큐 같은 느낌으로 저 아이들이 살고 있을 것 같은 현실감이랑 먹먹함이 좀 위주가 됐었다면 어느 가족은 사실 저는 판타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이렇게 어려운 환경도 있지만 사실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게 찍어서 그쵸. 그런 부분이 어쨌든 그런 먹먹한 그런 문제보다 이 가족 혈연이 아닌 이런 가족들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데 조금 더 집중이 돼 있는 것 같아서 성격이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영화 제일 좋아하세요? 저요? 네. 네. 저는 최근에 본 것 중에 원더풀 라이프가 진짜 좋았어요. 저는. 근데 이게 딱 보면서 마지막에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은 아 이거 내가 좀 나이가 들어서 그 진짜 죽어도 가져가고 싶은 기억이 딱 하나 생기면은 그때 다시 봐야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뭐랄까 많은 사람들의 기억이 좀 파고들어줄 수 있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없어요? 네? 없어요 지금? 지금은 딱히 없네요. 아. 근데 저도 내일 죽을 수도 있잖아. 근데 너 그러면 빼박 영화 만들러 가야 돼. 사후세계에서. 근데 그거 한 4일 시간 주잖아요. 그 선택할 아, 시간. 일이 있는데 사실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못 합니다. 당신이 나를 뭘 한다고? 되게 뭘 친하신가 봐요. 한다고? 본명까지 언급했죠. 네, 저는 네. 바닷마을 다이어리랑 또 원더풀 라이프 이렇게 두 편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바닷마을 다이어리. 바닷마을 다이어리는 이제 사실 제일 처음 봤던 히로카즈 영화인데 네. 뭐랄까 처음 히로세스즈 연기를 봤을 때가 너무 충격적이기도 했고 연기를 너무 잘해서 그리고 되게 구성이 어찌 보면 뻔뻔하고 너무 히로카즈스럽잖아요. 밥 먹는 장면 엄청 많이 나오고 네. 요리하는 장면 엄청 많이 나오고 그렇죠. 또 자연과 관련된 장소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근데 그게 처음이라서 되게 주는 첫인상이 따뜻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따뜻한. 그리고 원더풀 라이프는 코코님이랑 비슷한 의견입니다. 되게 좋은 질문을 던져주고 있는 것 같고 좀 주기적으로 봤을 때 비타민처럼 몸에 좋은 영화가 아닌가. 저는 히로카즈 감독님 영화를 아무도 모른다로 접했거든요. 아 정말요? 그래서 어쨌든 두 번째 영화는 그 기준으로 보게 되잖아요. 근데 바닷마을 다이어리를 봤는데 너무 뭐랄까 약간 오글거리는 것 같은 느낌? 저도 만약에 아무도 모른다를 안 보고 먼저 봤으면 따뜻하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제가 아무도 모른다에서 봤던 그런 기대감이 바닷마을 다이어리에서는 그냥 충족이 안 돼서 사실 저는 그 영화는 좀 실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진짜 아무도 모른다는 진짜 약간 칼 네, 같은 네네. 영화잖아요. 그 자매들의 그런 꽁냥거림이 약간 만들어진 것 같다? 소꿉놀이 하는 것 같다. 네, 약간 연출된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죠. 이번 건 어땠어요? 이번 거는 좀 판타지와 그 소꿉놀이가 좀 동의어가 될 수 있나요? 근데 어느 가족은 너무나 연기들을 잘하셔가지고 그렇죠. 보면서 이게 연기라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렇죠. 그 사실 아키 역을 하신 배우님은 살짝 연기 같은 느낌이 드셨는데 남은 배역들은 이게 연기를 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죠. 워낙 대단하신 분들이셔가지고. 그래요? 릴리 프랭키 대단한 분이죠. 키키키린 그렇죠. 그렇죠. 안도 사쿠라. 아니 안도 사쿠라는 어느 가족에서 처음 뵀습니다. 저희 어떤 영화인지 좀 소개해 영화 주시죠, 코코님. 안 보신 분들도 좀 보겠습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2018년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장편 영화고요.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탔고 이제 국내에서 알려진 제목이 만비키 가족이에요. 그 직역하면은 좀도둑 가족이어가지고
첫 장면하고 되게 잘 어울리죠. 막 저는 어느 가족으로 듣고 봤는데 이게 좀도둑 가족하고 첫 장면을 딱 봤으면은 아 이거 K-pop 무비겠다. 이거 진짜 다 훔치는 가족인가 보다 하고 봤을 것 같아요. 저는 어느 가족이 본즈인 줄 알았어요. 아 개봉을 한국에서 어느 가족으로 한 거 아니에요? 어느 가족으로 근데 막 언론에서 네. 만비키 가족으로 알려지고 그 다음에 그 뭐야 국내에서 개봉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아 그렇구나. 네, 언론이 먼저였다. 그렇죠. 이게 감독이 이 뉴스를 보고 또 아무도 모른다처럼 이게 했다 그래요. 이게 근데 실화 기반이라는 건 아니고 조부모의 죽음을 알리지 않고 연금을 받아 생활하다가 체포된 가족의 뉴스를 보고 이 영화를 구상했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되게 재밌는 영화예요. 네. 네. 근데 2018년, 2019년이죠. 황금종려상을 받은 건. 네. 그렇죠. 그 기생충에 이어서 2020년에 황금종려상을 또 연달아 받았고. 네. 어찌 보면 동아시아 국가에서 황금종려상을 연속해서 가족이 등장하는 영화로 받은 건데 그래가지고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랑 이 영화를 비교하는 시선들도 있더라고요. 아 정말요? 그런데 이제 방구석 일렬인가요? 히로카즈 감독이 나와가지고 네. 사실 비슷한 점 별로 없는 것 같다. 기생충은 신분 상승에 대한 욕망이 가득 차 있는 그런 가난한 가족의 이야기였다면 이 사람들은 가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일상을 소중히 하고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체되는 가족을 그린 얘기다. 사실 장르부터가 다르죠. 맞아요. 근데 저도 이 영화를 제가 작년 가을쯤에 처음 봤는데 보고 나서 기생충이 떠오르기는 했어요. 기생충을 먼저 보셨구나. 네, 기생충을 먼저 보고 한 부산국제영화제 끝나고 나서 이 영화를 봤는데 보고 나서 딱 두 영화가 떠올랐어요. 하나가 기생충이었고 나머지 하나가 그 작년 부국제에서 본 미안해요 리키 켄 로치 감독님 영화가 딱 두 개가 떠올랐는데 그 이유가 근데 기생충이랑 연관이 됐던 거는 딱 그거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보면서 기생충만큼 뻔하지 않은 가족 스토리의 영화구나 라는 점에서 기생충이 떠올랐고 사실 네. 그 켄 로치 감독님 영화는 켄 로치 감독님 영화가 약간 보고 나면은 되게 그 가슴 먹먹한 여운이 되게 길게 가는 네. 영화가 끝나고 나서도 여운이 길게 가는 그런 영화잖아요. 네. 어느 가족도 그런 장르구나 그런 여운이 있구나라는 점에서 떠올랐고 저는 이렇게 독창성이랑 감성이라는 게 되게 상충되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감성을 느낀다는 거는 일반 사람들이 자기가 겪어온 일들을 영화에서 봤을 때 많이 이입을 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독창적인 사건이 더해지면은 이런 감성을 느끼는 요소가 좀 줄어들기 마련인데 이 어느 가족은 이 두 가지 요소를 너무 저를 충족시켜준 영화? 그런 점에서 진짜 잘 맞는 영화다. 그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상충된다는 게 맞는 말인 게 너무 독창적이면은 데이비드 린치가 돼버리는 거. 데이비드 린치 너무 가신 거 아니에요? 데이비드 린치. 제가 단편 영화를 한번 봤거든요. 그거 보셨어요? 네, 단편선을 한 2개 보고 껐는데 그 악명 높던데. 네. 진짜 왜요? 미친 새끼 같은 거예요. 그 정도예요? 네. 봐야겠다. 와 진짜 이거 뭐지? 뭔 얘기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막 이제 너무 좀 공감 위주로 가면은 그냥 뻔한 클리셰이죠. 그쵸. 드라마, 그럴 수 있는데. 아침 드라마가 돼버리는데 어느 가족은 이건 좀 상충이 굉장히 잘 됐죠. 그러면서도 좀 질문을 우리한테 던져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뭐가 사실. 가족이냐, 가족은 뭘로 이루어진 거냐에 대한 게 맞아요. 그리고 사실 해답을 제시하지 그렇죠. 않고서 관객한테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그게 먹먹함의 주 원인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네. 켈로치 감독도 그렇고 히로카즈 영화도 그렇고 사실 판단을 막 많이 하지 않잖아요. 어떤 인물이 잘못했다라고.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사회 구조의 일면만 보여주고 문제 제기만 한 후에 영화를 맞춰버리기 때문에 관객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리 보고 뭐 어쩌라는 거야 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네네. 뭐 플로리다 프로젝트 같은 것도 엔딩을 보면 마찬가지인 기분이 들고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숙제를 남기는 영화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약간 친구들 힘든 거 막 얘기하는데 답을 해줄 수가 없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맞네요. 나 엄마랑 싸웠어 이러는데 내가 거기서 뭔 말을 해줘. 이 해결책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렇게 되잖아요. 맞아. 그런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코코님이 MBTI F라는 증거입니다. 왜요? 왜? 이게 왜 내가 F야? T는 해결책을 T는 해결책을 제시하죠. 진짜요? 우리 셋 다 F잖아요. 우린 들어줄 열심히 거야. 들어주는 사람들. 힘들겠다. 공감해주고. 맞아. 그런 점에서 저는 어느 가족을 봤을 때 처음으로 든 질문은 이 가족을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걸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좋은 가족은 뭔가라는 것까지 이제 생각이 막 이어지더라고요. 이 가족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가족이요? 네. 저희는 이 영화 화면으로밖에 이 가족들을 볼 수가 없는데 일단은 이름도 가짜고 서류상도 혈연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밥 먹는 장면 이걸 보는데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진짜 가족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감히 그 밀개떡 주는 장면이요? 네. 내가 어떻게 감히 그러겠냐고요. 네.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막 중후반에 약간 그들의 균열들이 서서히 느껴지기 시작하는데 그런데도 좀 나는 좀 밀어주고 싶다? 응원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원 씨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니 뭐 제목에서 가족이라고 하는데 뭐 아니라고 할 이유는 없는 것 같네요. 그렇죠. 맞네. 가족이라는데. 설정이 가족이라는데. 딴 가족은 아닐 거 아니에요. 이런 점에서 저는 어느 가족이라는 그 제목을 너무 잘 지은 것 같은 거예요. 네, 원래 1차 제목이 어떤 가족이었대요. 마케팅 팀 생각했던 거. 맞아요. 한국 맞아요. 마케팅 팀이요? 그러다가 어느 가족으로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어느 가족이라는 말이 그냥 이런 가족도 있어라는 약간 긍정적인 의미를 함의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맞아요. 좀도둑 가족이라고 하면은 뭐랄까 딱 한정돼서 얘기를 해주는 것 같은데 어느 가족 잘 지은 것 같아요. 딱 그 제목 너무 잘 지었어요. 유자님이 말씀해 주셨던 판타지와 비슷하게 이런 가족이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현실과 뭔가 이상을. 어감도 좋고 맞아요. 판단을 하지도 않고 좀도둑 가족은 벌써 네거티브한 뉘앙스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럼 일본 원제는 좀도둑 가족인 거죠? 네, 만바키 가족구. 만바키예요? 만비키예요? 만비키? 몰라요. 만비키입니다. 아리가또. 예, 소데스네. 제가 이 가족들을 가족들이라고 더 생각했던 게 후반부에 나왔던 그 인터뷰 씬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감정들을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 네. 장면들이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안도 사쿠라? 네. 그 엄마분. 예, 엄마분. 그 극 중에서 노부요라고 하시는 분이 이제 카메라를 보면서 우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또 케이트 블라쳇이 또 극찬을 또 했었죠. 그 장면을 보니까 이 사람은 진심이었구나. 누구보다 진심이었구나. 이 가족에.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이건 가족이라 부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어요. 근데 왜 울었을까요? 왜 울었을까? 막 진짜 하염없이 울잖아요. 막 눈물을 엄청 닦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길래 울었을까라는 게 저 갑자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 장면 진짜 연기 진짜 너무 잘 하신 것 같고 네. 그게 사전에 있던 대본이 아니라고 하던데 그쵸? 감독님이 그냥 상대방 배우자한테만 이렇게 뭐든가 이렇게 써서 이런 대사를 쳐달라고 하면은 그 노부요 그 연기하신 안도 사쿠라 배우님은 그냥 현장에서 바로 그렇게 즉흥으로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나오려면은 어쨌든 안도 사쿠라 배우님이 노부요라는 캐릭터를 이제
본인이 해석한 대로 이제 행동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극 중에서 노부요는 사실 엄마라고 불리는 거에 대해서 되게 쿨하게 나오잖아요. 그쵸. 원래 대본에도 그렇게 나와 있었고, 근데 그 안도 사쿠라 배우님이 감독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 노부요가 사실 겉으로는 이렇게 쿨해 보이지만 사실 속으로는 엄마라고 불리고 싶지 않을까? 저도 그 생각했어요. 그런 네. 얘기를 감독님한테 해서 감독님이 그런 장면을 추가해 주셨대요. 그 쇼타랑 이렇게 길거리 걷다가 예. 상인이 어머니라고 부르나? 맞아요. 그렇게 부르나? 예, 그렇게 예. 하니까 그걸 듣고서 노부요가 약간 쑥스러운 듯한 미소를 짓는 그 장면이 원래 대본에 없었대요. 근데 배우님의 그런 해석을 듣고서 넣은 거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이 안도 사쿠라라는 배우는 이 노부요의 마음속에 엄마가 되지 못한 슬픔은 좀 내재하고 있구나라고 해석을 한 것 같아요. 본인도 그걸 모른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자기도 이렇게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걸. 그쵸. 근데 상대방이 아이들이 뭐라고 불렀어요? 엄마? 이렇게라고 물어보니까 그제서야 자기의 그런 내면과 마주하게 된 게 아닐까. 그 순간 내가 엄마라고 불리고 싶었구나. 그런 마음과 좀 이렇게 대면하게 되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무서웠을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왜요? 왜냐면은 이게 관계가 일반적인 관계가 일단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선택으로만 이루어진 정말 불안정한 관계. 아이들이랑 관계가? 그렇죠. 아이들이랑 관계는 더 그렇고. 그러니까 이 관계가 혹시 내 이기심으로만 이루어진 거면 어떡하지? 내 아이들은 안 행복했었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울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나 혼자만 원했던 관계인가? 이런 그쵸. 생각? 네. 나 얘네들이 안 행복했었으면 나는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든 것부터가 일단 저는 엄마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울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더 울컥해졌었어요. 근데 저는 후반부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게 그 눈물로 이제 엄마로 불리고 싶었다는 그런 마음도 간접적으로 드러내면서 이제 그 이후에 이어지는 게 릴리 플랭키하고 아들 쇼타랑 이렇게 같이 낚시도 하고 밥도 끓여 먹고 잠자리에 누워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젠 아저씨라고 불러달라고. 예. 그러면서 이제 어찌 보면 부모님 둘 다 자신이 실제로 부모가 될 자격이 부족함을 인정하는 과정인 거잖아요. 마지막이. 그렇죠. 그럼으로써 어찌 보면 이제 가족 아빠라고 불리게 되는 것이고 그런 말하지 않는 디테일들이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뭐 히로카즈 감독 영화니까 늘 좋죠. 그렇죠. 말 안 해도 좋지. 원래 다른 영화였으면은 이거 너무 클리셰다 하고 그냥 껐을 것 같아요. 그 차에서 들릴 듯 말 듯하게 뭐 할머니도 막 그동안 고마웠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네. 이렇게 다른 영화였으면은 예반데 했을 텐데 히로카즈 영화니까 네. 그러니까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말 안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근데 그 장면도 그 배우님이 하신 거래요. 진짜요? 네. 정말 대단한 배우들이네요. 그니까요. 그리고 그 애드립도 여러모로 놀라운 게 그게 첫 촬영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바다 장면이. 맞네요. 네. 첫 촬영의 마지막 샷이었는데 뭐라고 했는지를 이제 키키키리님이 감독님한테 얘기를 안 해줬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큰일 날 뻔했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안 넣었으면은 키키키리님이 등신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진짜. 여러모로 마지막 인사 같은 애드립이죠.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뭐 안도 사쿠라의 그런 즉흥 연기 이런 거 끌어내는 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네. 그냥 단순히 배우들의 애드립이 좋다라고만 말할 수 없는 게 어쨌든 감독님이 그거를 끌어낼 줄 아시는 것 같은 게 그쵸. 그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배우들한테 일단 맡겼다는 것도 그렇죠. 그리고 또 배우들이 한 말을 가지고 대본을 현장에서 고치시기로 유명하시니까. 네 맞아요. 그리고 콘티를 안 짜신대요. 아 진짜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연기를 보고 그 연기에 걸맞는 샷을 찍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사람의 연기를 보고 현장에서 이제 어떻게 찍을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원래는 콘티를 짰었는데 네. 혼났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선배 감독한테. 그 환상의 빛. 진짜요? 환상의 빛으로. 누구지? 무슨 중국 감독님이신데? 아 맞아요. 자서전에 나오는 내용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기술적으로는 너무 훌륭한데 네. 그냥 콘티대로 찍었구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다 했나? 네, 그런 느낌이겠죠.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책 제목 알려드려야 되나? 영화를 같이 찾아보아요. 영화를 찍으며 생각한 것이라는 자서전입니다. 아 그렇군요. 계속 그 장면이 생각이 나네요. 네, 그 후반부의 그런 장면들. 근데 스포하신 거예요? 뭐 저희요? 네. 뭐 18년 영화인데 다 보셨겠지 뭐. 그쵸. 결국에는 이제 잡혀가고 쇼타의 어떤 그 다침 부상이 이제 시발점이 되어서 이 가족이 완전히 해체가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게 다 밝혀지죠. 막 뭐 다 본명이 아니었었고 이제 뭐 할머니와 누구지? 아키도 어쩌면 돈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겠다라는 좀 의문점이 생기게 되고. 네, 의문점이라기보다는 입체성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이면성. 왜냐면 사실 돈으로만 이어져 있는 관계냐 그러면 아니라는 걸 저희는 다 알잖아요. 그쵸. 왜냐면 카메라의 시선으로 봤으니까. 그쵸. 뭐 혼자 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도 봤고 아닐 때도 봤으니. 근데 이런 디테일을 준 거 자체가 어찌 보면은 저는 가난한 사람들을 무조건 선의적으로만 포장하지 않으려는 시도처럼 느껴졌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런 디테일이 오히려 따뜻하다, 현실적이고 따뜻하다라는 생각을 전 했었어요. 그렇죠. 마냥 착하게 그려졌으면은 또 이 정도로 저희가 내가 밀어주진 않았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응원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듣고 보니까 거기에 더해서 어쨌든 경찰인가요? 신문하는 사람이? 그분의 말에 의해서 이제 아키한테 밝혀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 엄마 아빠한테 부모님한테 돈을 받았었다. 네. 돈으로 연결된 관계다. 이렇게 단정해 버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외적인 사람들, 외부의 사람들은 이 사건만 보고서 이제 단정해 버리는 것들. 근데 우리 관객들은 그게 본심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또 보여주려고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곡성으로 따지면은 사실 버섯 뉴스만 보는 거죠. 아직 일어난 일 곡성에서 엄청 못 많은데. 태어나셨어. 근데 그거에만 국한되기에는 아키가 그 얘기를 듣고 표정이 바뀌잖아요. 그럴 리가 없다는 표정이 아니라 뭐? 진짜? 라는 표정 아니었어요. 그 믿는 눈치였는데. 믿는 눈치였어요. 네. 그래서 제가 불안정한 관계였다고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맞아요. 불안정한. 쉽게 깨질 수도 있었다는 거. 맞아요. 저는 불안정하기보다 그냥 미성숙한 가족이었다라는 생각이 어디서 들었냐면 쇼타가 잡혀가기 전까지는 저는 이거 좋은 가족이다. 네. 정말 이상적인 가족이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쇼타를 두고 도망가는 걸 보면서 이 가족들은 책임질 필요 없이 사랑만 하면 되는 가족이었기 때문에 더 이렇게 행복해 보일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점에서 되게 미성숙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말도 맞는 말이네요. 그 어느 가족, 쇼탄의 가족 같은 가족이 일반적인 혈연 가족이랑 제일 큰 차이점이 저는 끝이
끝날 수 있는 관계 여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다시 설명을 하면 혈연으로 이어진 관계는 뭐 자식이 엄청나게 꼴보기 싫은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자식이 아니게 될 수가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뭐 연을 끊을 수는 있긴 하지만 연 끊기 전까지는 끝이 없는 관계인데 사실 어느 가족에서는 필요랑 그리고 선택으로 이루어진 가족이기 때문에 그리고 영화 속에서도 이 구성원들은 모든 구성원들이 다 끝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끝까지 가는 관계가 아니라 끝을 인지하고 있었던 가족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 쇼타를 두고 도망가는 가족을 보면서 이렇게 원할 때 끝낼 수 있는 가족을 가족이라 부를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전의 모습처럼 따뜻하게 품어주고 조언을 해주고 하는 그런 집단은 사실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사회 속에는 사실 많은 집단이 있는데 그 집단과 가족의 차이점은 어쨌든 단순한 이런 품어줌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사람 각 구성원에 대해서 어떤 책임감을 느끼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이제 가족과 다른 집단의 차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쇼타를 두고 도망가는 이 쇼탄의 가족이 진짜 가족이 되려면 이런 책임감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가족이 성숙한 가족이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각 구성원들이 어쨌든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어쨌든 각각의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거? 그런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라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가족이란 책임이다. 노부요가 영화에서 언급하는 것들 중에 이런 말들 있잖아요. 주리가 가족을 선택했으니까 유대가 더 강하지 않을까라는 말도 있고 네. 또 이제 키키린과 노부요가 얘기하는데도 뭐 선택했기 때문에 장점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는 말이 혈연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기대하는 바가 없다. 이렇게 두 지점이 어찌 보면 가족에 대해서 코멘터리를 하는 부분인데 대사 안에서.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선택을 했고 또 언제 끝을 낼지 어찌 보면은 자신이 아니라 사회 구조가 사회가 언제 눈치채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린 거잖아요. 끝이. 네. 그렇죠. 근데 그런 면에서는 사실 다르지 않다고 봤거든요. 다른 가족들이랑. 어찌됐든 같은 가족이어도 뭐 승원 코코님이랑 제가 가족이어도 코코님이 당장 내일 죽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럼 그때부터 가족이고 싶어도 가족이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뭐 호적이야 있겠지만서도. 네. 근데 이게 예를 들면 이 부부가 쇼타를 두고 도망가는 게 어쨌든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만약 할머니가 돌아가시지 않고 연금만 끊기는 상황이 됐을 때 과연 이 가족이 유지가 됐었을까? 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 할머니가 살아계시는데 그냥 떠나는 거면 그건 진짜 선택에서 어떻게 보면 버리는 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가능성이 또 있겠다.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이제 유리를 아무런 이득이 없는데도 이렇게 보살펴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할머니도 비슷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긴 해요. 근데 사실 불쌍한 존재를 동정하고 보살펴 준다는 거는 그렇게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쇼타도 그렇게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 파친코 주차장에 버려져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뭐 불쌍하니까 이제 케어해줘야겠다, 돌봐줘야겠다라고 해서 데려온 건데 상황이 안 되니까 버린 뭐 아주 영구적으로 버리진 않겠지만 어쨌든 일시적으로 버리고 온 거 그거에 대해서 저는 좀 책임감이 없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가족으로서는 마치 반려견 보듯이 했다. 반려견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좀 잔인한 표현이지만. 뭐 그래서 그거에 더해서 쇼타가 또 엄마 아빠라고 못 부르잖아요. 네. 릴리 프랭키 오사무인가요? 네, 오사무요. 오사무는 아빠라고 불리길 원하는데도 그렇죠. 쇼타가 아빠라고 안 부르잖아요. 네. 근데 그 영화 후반에 쇼타가 이런 대사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진짜 부모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말을 통해서 되게 어렸을 때부터 같이 살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네네. 그러면은 어렸을 때 사실 데려오면은 엄마 아빠라고 부르게끔 만드는 환경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은데 쇼타가 왜 아빠라고 못 부를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좀 확실히 그렇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부가 은연중에 그런 거를 아이한테 분위기를 좀 풍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그러니까 린을 데려올 때 보면은 린이 이제 밖에서 추위에 떨고 있으니까 데려오긴 했는데 데려와서도 그 안도 사쿠라 네. 노부요는 다시 데려다 주라고 하고 네. 그런 과정을 좀 겪다가 결국 데려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린을 데려오는 과정 자체를 보면은 이 린한테 부모가 된다는 인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보호해준다. 지금 맡아둔다. 이런 마음으로 린을 데려온 걸 보면 쇼타도 그렇게 데려왔을 것 같고 그럼 살면서 쇼타한테 예를 들면 부모로서 약간 책임감이 느껴지는 일을 시킬 때 예를 들면 도둑질을 처음 시킨다던가 그럴 때는 분명 조금이나마 좀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거고 그럴 때마다 그 부부는 나는 얘 가족이지만 부모는 아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좀 도망치지 않았을까? 그런 걸로 좀 합리화시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걸 애가 느끼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가족이 되고 싶었지만 엄마 아빠가 되고 싶었진 않았다?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네. 내가 이 아이의 뭔가 부모로서의 그런 책임을 다해야 된다 이런 태도를 보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아이가 뭔가 이 사람들은 부모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엄마 아빠라는 얘기가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정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정을 하면서 뭐 둘 다 인정을 하면서 그게 그제서야 이제 부모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무튼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영화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 막 어떤 자격이 있다고 느껴가지고 가족이 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죠? 어떤 경우든 간에. 그렇죠. 뭐 부모도 마찬가지고 아이들 경우에는 선택을 하고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이런 어느 가족을 뭐 대한 가족이나 유사 가족으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좀 웃길 정도로 사실 우리 모습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저는 세 번째 봤을 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가족이란 뭐죠? 뭐가 일단 혈연이잖아요. 근데 이들과 다르다는 거는 그 정원님의 가족에 대한 기준이 마냥 피로 이어졌다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 네. 그 가족이란 무엇인가요? 일단 알바 전단지에 보면은 네. 가족 같은 분위기 써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경험해 보셨나요? 많이 경험해봤죠. 네. 그것이 가족이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시면 가족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아시겠지요? 아시겠죠? 가족 같은 분위기. 가족 같은 분위기는 가족이랑 가장 먼 것이구나. 그렇죠. 시 같은 것은 시에서 가장 먼 것이고 그쵸. 시가 아님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이 아닐까. 또 같은 잔소리도 달라요. 가족 같은 분위기랑 가족이랑. 그럼요. 이게 쩐이 들어가면은 사이에 뭔가 탁한 게 생겨. 맞아. 탁류가 깊게 깔려 있더라고요. 근데 본래 가족은 이게 없어도 뭔가 잘 흐른다. 혈이 잘 흐른다. 혈이 잘 통한다. 더 좋네요. 가족의 기준은 그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어찌 보면 살면서 처음 선택하는 가족이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성애적으로 사랑하는 사람. 네. 보통은. 네. 예? 그러니까 뭐라고요? 약혼하는 사람, 약혼자들. 처음 선택하는 가족이잖아요, 보통. 그렇죠. 그런데 닥터 스트레인지에 보면은 닥터 스트레인지의 여주인공분이 그 시계에 써두지 않습니까? 시간이 나의 사랑을 알려줄 거야. 가족이 그런 게 아닌가. 결국엔 시간이 알려주는 것이지 피가 알려주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 게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그리고 어느 가족이 얘기하는 바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도 좀 얘기하는 바가 비슷하죠.
그럼 유자님은 네. 가족의 기준이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족의 기준이요? 너무 어렵네요. 너무 어려운데? 지금까지 해왔던 말을 한꺼번에 정리해 주셔도 가족이란 무엇인가가 그게 더 어려운데요? 되지 않을까. 아, 책임이 아닐까요, 네, 가족은? 아까 제가 말했던 걸 정리를 하자면 네. 어쨌든 다른 사회에 있는 집단이랑 가족이랑 차이점이 있다면 관계의 무한성을 좀 인지를 해야 된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맞아. 무슨 행동을 하든 간에 마지막 접속사가 그래도야.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네 뭐 언니다. 아 맞네. 맞아. 무슨 느낌인지 알죠? 그래도 가족인데. 맞아. 어떻게? 맞네. 네가 어떻게? 저는 그 두 분 말씀 다 맞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생각을 했었어요. 가족이란 좀 진부한 멘트지만은 무조건적인 사랑이 동반될 수 있어야지 가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좀도둑 가족은 가족이 아니네요. 아니요, 저는 어느 가족 좀도둑 가족은 가족이라고 생각했었어요. 막 버리고 가는데 그게 무조건적인 사랑입니까? 연금 때문에 가족이 됐는데요? 연금 때문에. 그래도 그 밀개떡 줬잖아요. 아 밀개떡 진짜 먹어보고 싶더라고요. 밀개떡 줄 수도 있지. 밀개떡 그거 얼마 안 줬잖아. 그렇게 주면 사랑입니까? 저는 그런 걸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버릴 수도 있겠지. 버릴 수도 있겠지만. 뭐 버릴 수도 있겠지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면서요. 코코님 자꾸 뒤로 간다. 미안. 카메라 안 나와요. 프레임 아웃 하고 계십니다. 달리 인해서 그래도 무조건적인 사랑이었다. 그래도 그들은 사랑을 했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코코님은 누나분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합니까? 누나분이요? 네. 오. 가족이 아니었네. 오. 누나분 고소하십시오. 띠로리. 저와 김땡땡 씨는 가족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쵸? 아 맞네, 진짜 맞네. 그래도 누난데. 그래도 누난데. 맞네. 정원님의 말씀이 정확히 맞네요. 아가페적인 사랑을 가족에 들고 오는 건 무리예요. 아 그러네. 우리가 너무 밑바닥까지 서로 보기 때문에 네. 사랑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랑이 쉽지가 않아. 반성하게 되네요. 뭔가 반성하세요. 제가 엄마 아빠한테 약간 무조건적인 사랑을 줘야지. 나도 주고 있잖아. 막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었네요. 욕심쟁이네. 반성합니다. 구독, 좋아요, 집에 안 알림. 가요? 네. 네, 집에 가기 위해 저희가 좀 이렇게 좀 얘기를 나눠보고 어느 가족에 대한 감정을 공유를 네. 했었는데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시마이. 네, 팟캐스트의 본업으로 돌아와서 뭐 추천 컨텐츠라든지 지금까지 우리 뭐였어요? 본업은 뭐야? 왜? 본업은 대체 뭐였어? 이건 본업이 아니야. 우리 추천하는 사람이야? 추천쟁이로서 네. 한 줄 평쟁이로서 좀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코님이 먼저 추천해 주세요. 제가요? 네. 아니 싫은데요? 아이씨. 유자님 먼저 해주세요. 발제자로서의 권한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켈로치 감독님 미안해요 리키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두 분 보셨나요? 아니요. 안 보셨어요? 네. 이것도 가족 영화예요. 근데 이거는 혈연 가족 얘기인데 경제적인 그런 압박 속에서 무너지는 가족 얘기를 그렸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영화에서 해답을 제시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고 나오면 먹먹하고 계속 생각하게 되는 그런 영화예요. 제가 부국제에서 이걸 봤는데 영화 딱 크레딧 올라가고 나서 사람들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뭔가 되게 무겁게 축 내려앉은 것 같은 그런 고요함을 느꼈어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잠깐, 우리 켈로치 감독님 잠깐 되게 이럴 거예요. 관객들 움찔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았어요? 아니거든요. 아무튼 보세요. 좋은 영화입니다. 아 그렇군요.
저도 켈로치 감독 영화 생각했었는데 저는 아까 얘기했던 플로리다 프로젝트도 안 보셨다면 정말 추천드리고 그것도 어찌 보면 대한가족 정확히 말하면 싱글맘인데 이제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는 싱글맘과 딸에 관한 얘기고 이 영화는 뭐 더 설명할 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추천드리는 영화입니다. 너무 좋죠. 취향 타지 않고 너무 멋있는 영화고요. 또 이제 저는 노래를 한 곡 준비했는데 네. 또 일본 영화니까 네. 일본을 대표하는 J 밴드죠. J 밴드. 예. 뭐 스파이어의 리틀 썸머를 추천드립니다. 엑스제팬 아니었나요? 스파이어요. 네. 스파이어의 J 밴드는 엑스제팬이지. 언제적 엑스제팬이야. 네, 왜 추천해 주시나요? 저는 히로카즈 영화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되게 잔잔하고 일상적인 무언가를 다시 한번 사랑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선사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거와 더불어서 사계를 살아가는 이 우리나라나 일본 사람들한테 사계절이 있는 나라에 사는 게 이렇게 좋은 일이구나, 멋진 일이구나를 상기시켜주는 게 전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좀 잔잔하면서 계절감이 있는 곡을 선택해봤습니다. 리틀 썸머란 곡이 그리고 가사가 과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가사 안에 불꽃놀이와 관련된 그런 가사가 있으니까 어느 가족이랑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면 진짜 눈물 버튼. 너무 버튼. 정원님이 과하지 않다고 하니까 못 믿겠어요. 들어봐야겠어요. 되게 간을 좀 세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슬픈 노래예요? 슬프다기보다는 되게 사랑 노래스러운 곡인데 이거를 어느 가족의 릴리 프랭키와 쇼타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면서 보니까 또 다르게 다가오는 지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보기란에 띄워둘 테니까요.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니까요. 네. 저는 그냥 같은 감독님의 영화를 준비했어요. 네. 진짜 게으르다. 어떤 영화 추천하는지 한번 드러나 봅시다. 되게 게으른 영화를 준비했어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를. 근데 너무 안 보셨다면은 그 어느 가족과 꼭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좀 어거지로라도 좀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왜냐면 얘기하는 지점이 정말 같고요. 그 설정들도 좀 근데 히로카즈가 왜 드라마의 작법을 따르고 있다고 자기 자신이 말하는지 좀 알 것 같아요. 이게 그 영화 줄거리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그렇죠. 너무 좋아요. 그게 한국 드라마에선 되게 뻔한 클리셰거든요. 네. 낳고 보니까 내 자식이 아니었네. 그러면은 내 친부모를 찾아야지. 이게 좀 어렸을 때 진행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럼 가족을 한번 바꿔보는 거 어떨까? 라는 거에서 시작된 그런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느 가족에서 느꼈던 지점들을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선택하지 않았던 부모, 내가 선택할 수 있었던 부모, 뭐가 더 나았을까? 이게 진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네요. 아빠 어디 가라. 그쵸. 근데 거기서도 우아달에서도 항상 결론은 그거잖아요. 부모님이 잘못하셨어요. 그렇죠. 이거잖아. 이것도 약간 비슷해요. 그래 내 잘못이지. 이런 느낌이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 영화를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한 줄 평을 준비하셨다거나 뭐 그런 분 없어요, 자식아. 제가 사실 한 줄 평을 준비했었어요. 그래요? 그럼 깔끔하게 한 줄 평. 게으른 게 아니었네. 진작 말을 하시지. 뭘 굳이 추천을 하시려고. 머리 긁는 거. 글쩍글쩍 갸우뚱. 아니구나. 이제 헛것도 보이죠? 빨리 인사해요. 저의 한 줄 평. 네. 저의 한 줄 평.
아 이렇게 다 하니까 좀 레드럼. 닫혀 있어도 볼 수 있었던 영화였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닫혀 있어요. 이 영화는 그 되게 막 뭐 질문을 던져주고 열린 느낌, 열린 결말이죠 심지어. 그런데 사실 여기에서 말하는 메시지는 좀 갇혀 있거든요. 나만 그렇게 생각했었나? 정말 여기에서 뭐가 말하는지 알 수 없어라고 딱 이렇게 해주고 닫아져 있는 느낌이라고 생각했었단 말이에요. 테두리를 준 건가요? 생각할 그쵸. 수 있는 테두리를? 그렇죠. 딱 요 질문 하나를 좀 그 선 굵게 던져준 영화. 계속 파게끔. 예. 공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저희가 알아서 생각할 수 있게 좀 우리가 닫혀 있어도 볼 수 있게 그들의 시선을 볼 수 있게 된 영화여서 저는 닫혀 있어도 볼 수 있어요라고 한 평을 정리해봤습니다. 머리 다쳤어요? 머리가 좀 아프네요. 머리가 아파요. 자, 그러면 저의 엉망진창 한 줄 평까지 이렇게 들어보셨고요. 저희가 이제 또 코로나 때문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일단은 계획상으로는 계속 녹음을 계속 해볼까 해요. 여기 방역 규칙 준수하면서. 또 종종 게스트도 초대하고요, 그렇죠?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뭐 다음화가 정해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다음 날짜는 정해져 있으니까요. 저희가 2주 뒤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건강하시고요. 내 멘트를 빼서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